수혜자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우리 전국 학부모 총연합 대표 김수준 대표님과 오늘 마이크를 또 처음 잡는 햇병아리 우리 쉐마입니다. 예, 그 아이디 쉐마, 예, 두 분을 소개시키겠습니다. 먼저 김수진 대표님을 소개시키겠습니다. 나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대표 김수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 저 병아리 쉐마 우리 젊은 청년은 우리 김수진 대표께서 소개시켜드리려고 하고 저는 이제 내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말 젊은 청년이에요. 가명입니다. 쉐마. 우리 청년에게도 함께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소리 한번 내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구리 성관이 쪽에서 밤새고 있다가 거기에서 갑자기 사회 제의를 받게 돼서 오늘 여기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실명은 아니고 익명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글을 보고 왔기 때문에 인터넷 익명 닉네임 쉐마라는 닉네임으로 네,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든 일은 다 갑자기 이루어지더라고요. 네, 저도 아시는 것처럼 아이를 5 키우는 엄마가 왜 이러고 다니겠습니까? 이것도 갑자기입니다. 정말 대한민국이 무너져가는 모습을 지켜볼 수 없어서 갑자기 마음에서 불일 듯 모든 열망이 끌어올라 제가 그저께도 여기 앞에서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우리나라에 고쳐야 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좌파 정권은 물론이고 좌파 정권에게 길들여진 전교조까지 이 모든 일들이 우리 여기 계신 우리 갑자기 또는 계획하에 오신 우리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실어 주십시오. 큰 박수로 서로를 응원해 주십시오. 네, 우리 구호 한번 외쳐보도록 할까요? 우리 국민은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또 진실이 알고 싶습니다. 끝에 문구를 3번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15 부정선거 국민은 진실을 알고 싶다! 알고 싶다! 알고 싶다! 검찰은 제대로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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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의혹 선거 밝혀내라! 밝혀내라! 팔로우 더 파티 맞습니다. 지금 우리 이 문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미니어님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공산당이 조직적으로 개입되어 있다는 정황들이 어제 그 전에도 물론 있었지만 어제 결정적인 증거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끝까지 팔로우 더 파티 잊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주변에 알려주십시오. 중국 공산당들이 즐겨 외치는 구호 팔로우 더 파티 우리는 꼭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바실리아 TV의 조슈아 대표님 오셨죠? 네, 오셨습니다. 아, 네네네. 우리 바실리아 TV 조시아 대표님, 예,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날씨 어떻습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에는 지금 비가 내리는 것 같습니다. 정말 국민들의 마음속에는 비가 내린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와보니까 왜 이렇게 편안한지 모르겠어요. 왜 떨리지 않죠? 아마도 같은 뜻을 가진 동지들이 모여 있어서 가족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또 와보니까 제 또래 친구들도 있고요. 또 부모님 같은 분들도 많이 계셔가지고 더 마음이 편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주변 한번 둘러보세요. 이쪽에 저기 뭐 커피숍에도 사람들 많고요. 지금 이 시간에 편하게 놀러 다니고 나들이를 하는 국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 왜 왔어요? 네, 진실을 밝히러 오셨죠?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들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억울하십니까? 진실을 밝히는 길이 억울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모두 역사책에 남을 위인들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가정입니다. 그런데 가정에는 사랑이 넘쳐야 되죠. 그렇지만 그 가정에도 절대 법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엄마와 아들이 뽀뽀를 할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 그만큼 가정에서도 법도가 필요하고 국가에서도 법도가 필요한 법입니다. 그러면 국가의 법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법 중에 가장 중요한 법은 선거에 관련된 법입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의 뜻을 올바로 전달해서 나라에 나갈 길을 정하는 것이 선거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의 뜻은 공산국가가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왜 선거 결과는 공산주의 국가로 되는 결과가 나왔죠? 우리는 지금 다 속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 부분이 전산조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산조작 이외에 증거가 너무 많습니다. 뭐 이루 말을 설명을 못하겠어요. 봉인지가 굴러다니고요, 투표용지가 파쇄됐고요, 표를 집어넣었고요, CCTV는 막아놓고요, 또 표를 바꿔치고요, 무효표를 만들고요, 다른 후보 거를 또 뺏어서 넣고요, 100장짜리 표를 쓱 집어넣습니다. 이건 증거가 너무너무 많아서 차고 넘치는데 선관위는 해명을 안 하고 숨기고만 있습니다. 지금 구리 선관위에 정말 많은 애국 시민들이 밤잠을 설쳐가면서 며칠을 지금 중요한 증거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격려의 박수를 한번 드리면 좋겠습니다. 제가 국민들을 대표해서 거기에 있는 증거를 찾아내려고 적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선관위에서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이거 보여줄 테니까 1분만 보고 나가래요. 1분만. 이 세상에 어떤 기술자도 그거 1분 보고 증거 찾아낼 수 없습니다. 뭐가 그렇게 구린 거예요? 저한테 시간을 줄 수가 없어요? 이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기술자들에게 그 개표기, 그 개수기, 분류기에 대한 것을 샅샅이 분해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저 선관위의 모든 것을 낱낱이 밝힐 수 있습니다. 이미 이 선거는 중국에서 개입된 정황이 샅샅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못 믿겠고요, 통합당도 이제 못 믿겠어요. 중국은요 가장 대표적인 공산국가고요, 미국은 가장 대표적인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중국은 통제하고요,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자유로운 자유국가입니다. 그리고 멀리도 보지 말고요, 6.25 때 중국은 우리나라 국민을 죽인 나라고 미국은 우리나라 국민을 살린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동맹이자 혈맹인 미국이 지금 여러 방법으로 우리나라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자, 선거 부정의 이 죄인들을 깨끗이 정리하는 마음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건국될 때 미국이 많은 도움을 줬듯이 또 이번에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이 사람들 죄인들 깨끗이 정리하고 제2의 새로운 대한민국 건국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싸워봅시다. 그런데 왜 언론이 침묵하고 있죠? 너무 조용한 거 아닌가요? 우리는 너무 외롭게 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 마십시오. 선거 부정을 해결하지 않는 법원은 옆에 이 건물 보시죠? 아주 튼튼하게도 져놨네요. 그런데 이 법원이 거짓을 말한다면 그것은 거짓으로 쌓은 설탕의 성과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구호를 한번 외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성이 무너지도록 구호를 외쳐보겠습니다. 제가 구호를 외치면 마지막 마디만 3번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법원은 부정선거를 올바르게 판결하라. 검찰은 부정선거를 올바르게 수사하라. 그렇지 않으면 국민 손에 산산이 무너져라. 감사합니다. 네, 우리 조시아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조시아 대표님이 제가 한 3, 4주 전에 국회에서 500명 좌석에서 이 부정선거를 밝히는 자리를 진행했었는데 그때 아마 외부 무대에 처음 나오셨어요. 그때만 해도 정말 말씀도 조용조용 하시고 그랬는데 한 달 사이에 전사가 되셨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싸워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다음 순서는 영상 하나 보도록 하죠. 어떤 영상이죠? 경기도 남양주 선관위에서 사전투표한 불법 사인된 CCTV 영상 다들 기억하시죠? 하면 되겠지님이 신청하셔서 나오게 된 그 영상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면되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우리가 이 CCTV 파일은 선거가 있은 후 3일 뒤에 부정선거라는 의혹을 가지고 저와 구독자분들이 모금을 해서 CCTV 파일을 정식으로 정보공개 청구해서 받은 정식 파일입니다. 그러니까 불법적인 영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의혹을 가지고 이 CCTV를 보기 위해서 한 선거구당 30에서 한 50만 원 사이가 들어요. 그거를 제가 구독자분들께 모금을 해서 CCTV 파일을 보자고 그래서 정식으로 정보공개 정보를 통해서 입수한 파일입니다. 불법적인 파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아시고 이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봉인지, 이 봉인지는 내가 다시 영상을 보니까 투표함에 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투표함에 붙이는 것이 아니에요. 예, 투표함에 붙이는 게 아니고 창문에 붙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창문에 붙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미리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 창문에 붙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창문에 그 문틀 사이에 그런 게 붙이는 것 같습니다. 예, 이거는 맞는 것 같고요. 이 밑에도 붙이는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간 이거는 그런 것 같은데 일단은 봅시다. 여기 가고 놓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내렸습니다. 그 블라인드를 내렸어요.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상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여기서 벌어집니다. 여기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여기서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사람이 들어오는데 사람이 들어옵니다. 펜을 들고 들어옵니다. 자, 여기서 속도를 약간 늦추겠습니다. 자, 여기서 잘 보세요. 펜을 들고 들어옵니다. 네, 사인을 합니다. 여기서 절대로 이 현장에서 이 사람들끼리 사인을 할 일이 없습니다. 사인을 할 일이 없어요. 네, 사인을 할 일이 없는데 여기서 사인을 합니다. 두 군데 사인을 하고요. 여기다가도 사인을 합니다. 이거는 개표 현장에서, 투표소 현장에서 사인을 해야 됩니다. 참관인들, 거기서 사인을 마무리했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또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잘 보면은 이 사람들 손에 자, 여기서 보면 여기서 잘 보세요. 시험을 볼 때 여기 그 봉인지 스티커를 여러 개 가지고 있어요. 뭉치로요. 뭉치로 가지고 있어요. 뭉치로 가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뭉치를 가지고 있는 건지 난 이해가 안 가요. 네, 이해가 안 갑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대한민국이 얼마나 훌륭하시고 정확하신 분들, 또 이 조사를 잘해주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 어떻게 CCTV를 저렇게 하나하나 분석하시면서 불법으로 사인하는 현장을 잡으셨는지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깨어서 이렇게 함께 감시하고 또 밝혀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올라오실 분도 저는 이분 그 방송을 자주 보면서 와, 이런 걸 어떻게 밝혀내셨을까, 정말 귀한 분이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분이시죠? 방금 보신 영상의 주인공이신 하면되겠지님이십니다. 네, 하면되겠지님 우리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함께 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원래 뭐 이렇게 이런 자리에 나올 정도로 이제 유명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여기까지 나오게 되니까 좀 신기합니다. 오는 사람이 한 50만 명 정도 온 것 같은데 그 앞으로 더 많은 국민들이 이런 자리에 나와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제가 이 선거 부정과 관련해 가지고 전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번 선거만큼 이렇게 관심이 많고 가슴을 졸이고 뭐 내 일생에 뭐 역대의 경기를 보는 듯한 느낌을 갖게 하는 선거가 인생에 없었어요.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게, 그러니까 선거 하나로 가슴을 졸이면서 결과를 지켜보는 적이 인생에서 처음입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4월 15일 당일날 그랬을 겁니다. 가슴을 졸이면서 결과를 지켜봤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결과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도 그랬을 거예요. 저도 그렇고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그냥 멍하게 걸어가면서 담배를 몇 가지를 폈습니다. 정말 이상했어요. 분명히 저는 저 문재인의 여론 조작의 끝, 이 대깨문들의 그 난리법석의 끝을 그날 보려고 그랬는데 너무 이상한 겁니다. 망연자실이었어요. 이게 그때 느낌이 어떤 거냐면 미래통합당이 져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문재인 정권이 펼치는 정책, 포퓰리즘, 최저임금 폭등, 친중 정책, 친북 정책, 노골적으로 북한을 좋아한다고 난리치는 그런 정책에 열광을 한다는 결과가 15일 총선 결과에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너무 황당한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그런 세금을 살포하는 정책, 그런 정책에 열광을 하나?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은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의 국민들과 다를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희망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 총선이 있고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떠나야 되는 건가? 정말 이 나라를 두고 떠나야 되는 건가? 하는 생각도 해보고 그랬는데 4월 16일 날 게시판에서 각종 커뮤니티에서 이상한 글들이 올라옵니다. 전 지역구, 서울, 경기 전 지역구에서 사전투표에서만 일괄적으로 10에서 13%가 민주당이 앞서는 결과가 나온 거죠. 자, 하나의 큰 모집단이 있습니다. 5천만을 이루고 있는 하나의 큰 모집단에서 자, 본투표는 2천만, 사전투표 1,000만, 두 그룹이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온 겁니다.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이상한 숫자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63대 36, 서울, 경기, 인천
63대 36, 63대 36. 조작인 겁니다. 조작인 거죠. 명백한 조작. 우리는 지금 수많은 증거를 찾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봤던 그 숫자들이 가장 명확한 증거입니다. 절대 나올 수 없는 숫자예요. 절대. 그 대개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저런 게 나올 확률은 0.0000001%. 그렇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럼 0.00001%가 나온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수학적으로 그렇게 표현할 뿐이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희망을 갖기 시작했어요. 아, 조작이구나. 그럼 우리 국민들이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국민같이 멍청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 국민들은 똑똑했던 겁니다. 자, 이 한 나라의 운명은요, 정치인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 나라 국민들의 의식 수준에 달려있는 거죠. 자, 이제 이 나라를 살리는 길은 단 한 가지입니다. 이 부정선거와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것도 이것만큼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자, 우리가 다른 어떤 정치 활동을 하는 것보다 이것 하나가 모든 것을,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바꿔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정선거를 밝혀내기 위해서 온 국민이 힘을 써야 합니다. 자, 제가 동네에서 이렇게 입고 다닙니다. 어게인 4.19. 이 티를 입고 다녀요. 그러면은 와이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보, 동네에서 그러지 마. 자, 제 자동차 스티커에는 선거가 조작됐다라고 스티커가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 와이프가 그럽니다. 아, 동네에서 제발 그러지 마. 티내고 다니지 말아줘. 테러 당할지 몰라. 그러면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와이프한테. 당신의 그런 생각 때문에, 우리 우파들의 그런 생각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라고. 이게 많은 우리 국민들의, 우리 정상인, 우파라고 하지 맙시다. 정상인. 자, 이래 정상적인 사고의 국민들은 얌전합니다. 잘 싸우지 않습니다. 부딪히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티내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나라를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자,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아우슈비츠의 가스실, 유태인 학살이 있었던 아우슈비츠의 가스실입니다. 자, 아우슈비츠의 가스실에 사람이 엄청나게 긴 줄을 서 있습니다. 몇천 명이 서 있어요. 몇백 명이. 근데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은 7, 8명입니다. 그 사람을 가스실로 들어가게 겁을 주면서 관리하는 사람들은 7, 8명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죽는 줄 알면서 가스실로 들어갑니다. 죽음을 자초해서 아무 저항도 하지 않고 그냥 가스실로 들어갑니다. 이 7, 8명의 사람은, 그 사람들을 관리하고 있는 이 7, 8명의 사람은 이 몇백 명이 달려들기만 하면 그대로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항하지 않고, 한 번 하지 않고 두려움에 떨다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스실에 들어가기 전에 남기는 것이 있습니다. 똥하고 오줌입니다. 그렇게 저항을 하지 않고 두려움에 떨다가 그렇게 죽습니다. 자, 베트남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베트남을 공산화시켰던 세력들은 베트남 전체 국민의 1%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활동이 너무나 극성스러워서 많아 보였던 것 뿐입니다. 그런데 그 베트남 국민들은 그렇게 극성스러운 베트남 백개문의 활동에 주눅이 들어서 자신의 진실을 표현해보지 못하고, 무엇이 옳다고 얘기해보지 못하고, 그렇게 두려워하다가
나라 전체를 내주게 됩니다. 자, 이게 우리나라 상황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이 부정선거는요, 사전투표도 조작이 됐고요, 본투표도 약간 조작이 됐습니다. 그렇게 치면 문재인의 지지율은 30% 아래입니다. 그만큼 대깨문이 적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에서 극성적으로 활동하는 대깨문 세력은 1% 정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무서워서, 그들을 두려워해서 우리의 진실,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바를 표현하지 못하고 삽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저 이렇게 나타내고 다녀도 테러 한 번 당한 적 없습니다. 제 자동차 누가 부신 적 없어요. 여러분, 지금 중요한 것은요, 증거를 더 찾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알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짓이 참을 이길 수가 없다고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거짓이 참을 계속 이겨왔습니다. 자, 세월족들의 행패에 우리 국민들이 맨날 당해왔습니다. 자, 5.18 집단의 행패에 우리 국민들이 매번 고소고발당하고 어떤 애는 5.18 욕했다고 깜빵에도 갔습니다. 자, 거짓이 참을 이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실이 거짓을 이기게 하려면 우리가 진실을 알리고 말하고 표현하고 다니는 것이, 그것이 거짓이 진실이 이기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면되겠지 TV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대표님 같은 분이 계셔서 두렵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계속 함께 싸우실 거죠? 4.19 혁명이 일어났던 것처럼 홍콩의 시민들이 검은 우산을 들고 거리로 나왔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4.15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 거리로 뛰쳐나와야 합니다. 이 자리에 많이 오신 유튜브 관계자 여러분, 또 언론 관계자 여러분들이 우리의 진실의 목소리를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국으로 퍼뜨려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하며 진실만 유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우리 구호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 대한민국 총선에 중국 정황 개입이 웬 말이냐? 웬 말이냐? 웬 말이냐? 4.15 부정선거 의혹 밝혀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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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민들아, 일어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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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끝까지 일어나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순서는 영상을 하나 볼 건데 어떤 영상이죠? 김평우 변호사님께서 보내신 이번에 5.18 네. 5.18 사태 40주년에 맞아서 김평우 변호사님께서 애국서신을 보내셨습니다. 5.18은 오늘 우리 이슈와 조금 동떨어진 것 같지만 5.18의 문제, 그거부터가 벌써 거짓이 참으로 둔갑되고 있는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네, 한번 보시면서 다시는 대한민국에 거짓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함께 응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시청해 주십시오. 예, 영상 부탁드립니다. 애국 시민 여러분, 오늘은 광주 5.18 사건 발생 40주년입니다. 5.18 사건은 광주 시민들이 정부의 계엄 선포에 항의하여 무력으로 계엄군에 항거한 불법 난동이라고 당시 사법부가 재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김영삼 정부는 10수년이 지난 뒤에 사후 입법의 형식을 통하여 사법부의 확정재판을 뒤집고 5.18을 민주화 운동이라고 법률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5.18 난동의 주동자들을
국가유공자로 포상하여 특별보상금을 평생 지급하고 그 자손들에게는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주는 기상천외한 특전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확정된 재판사항을 사후 입법으로 뒤집어 재판을 번복하는 것이므로 명백한 사법권 침해입니다. 또한 정치적 사건의 평가를 후세의 역사에 맡기지 않고 사건의 당사자들이 당대에 자신이 권력으로 규정하는 그 전 근대적이고 오만하고 야만적인 정치 권력의 횡포입니다. 더 나아가 특정인 그룹과 그 자손들에게 영속적으로 특혜를 주어 특별계급을 창설하는 북한식의 전 근대적인 봉건 신분주의 발상입니다. 요컨대 김영삼 정부는 민주화란 미명하에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치를 완전히 짓밟는 야만적인 권력 횡포를 범하였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 반정부 운동했다고 국가유공자의 대우를 한단 말입니까? 더 기막힌 것은 이러한 위헌적인 입법을 누구도 비판하지 못하도록 공개 금지, 비판 금지 규정까지 만든 것입니다. 자유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권력의 횡포입니다. 이 기상천외한 5.18 악법으로 인하여 전라도 김대중 계열의 좌파 정치인, 운동권들은 대한민국에서 누구도 못 건드리는 정치 귀족, 즉 성골 신분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5.18 위헌 법률을 만든 사람이 누구일까요? 좌파나 호남 사람 김대중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나라 보수를 대표 독점하고 있는 경상도의 김영삼 정부입니다. 김영삼이란 경상도 정치인이 자신의 평생 정치 라이벌인 호남의 김대중 좌파들에게 잘 보이려고 김대중과 호남 좌파들을 대한민국의 성골 계급으로 떠받들어 준 것입니다. 원래 김영삼과 김대중은 평생을 대한민국의 건국기 대통령 이승만, 박정희를 상대로 소위 민주투쟁을 한 정치적 동지관계입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 사후 김영삼은 자신은 반공주의자이므로 보수라고 내세우며 전두환, 노태우, 김종필 등 대한민국의 정통 보수들과 3당 통합하는 정치 꼼수를 써서 김대중 좌파를 누르고 대통령 자리를 차지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정권을 잡자 김영삼은 배신자의 본색을 유감없이 드러내어 전두환, 노태우를 뇌물죄로 감옥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5.18 입법을 만들어 호남과 김대중 좌파들에게 민주화 영웅이라는 명예와 보상금을 갖다 바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신복 이인재를 후임 대통령 선거에 내세워 보수 정치인 이회창을 낙선시키고 김대중 좌파에게 정권을 갖다 바쳤습니다. 그 대가로 김영삼과 그 계열은 그 후 정권을 잡은 김대중과 좌파들로부터 정치 보복을 받지 않고 오히려 경상도 보수우파 세력을 관리 대표하는 특별한 지위를 보장받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5.18 호남 좌파 성골 왕족 밑에 경상도 진골 우파 귀족 계급이 탄생한 것입니다. 결국 5.18 입법은 김대중 좌파 진보와 김영삼 자칭 보수 우파를 하나로 묶고 있는 연결고리입니다. 김무성, 유승민, 황교안, 미통당은 대부분 김영삼 계열로서 5.18 악법을 고리로 하여 김대중 호남 좌파들과 이 나라 정치 권력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3년 전 탄핵 정변 때 박정희 대통령의 따님인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하여 좌파 문재인에게 정권을 헌납한 것도 바로 이 김영삼 계열의 자칭 보수우파 정치인들의 소행입니다.
좌파가 득세하면 바로 좌파에게 영합하여 정통 보수를 희생물로 바치고 살아남는 것이 저들의 생존 전략입니다. 그러다가도 선거 때만 되면 보수 우파 통합, 공산화 반대를 기치로 내걸고 김대중 호남 좌파들과 마치 사생결단의 좌우 이념 대립이라도 하는 양 정치쇼를 벌입니다. 그러면 불행하게도 6.25 전쟁의 참상을 기억하는 많은 우파 보수들은 영락없이 이 함정에 걸려들어 김영삼 계열의 가짜 보수 우파들에게 표를 몰아줍니다. 그러나 선거만 끝나면 저들은 다시 김대중 호남 좌파들과 손잡고 함께 민주화 동지로서 5.18 묘소를 참배한 후 주먹을 불끈 쥐고 님을 위한 행진곡 노래를 합창합니다. 세월호 사건 때도 저들은 함께 노란 리본을 가슴에 들고 유족들에게 국가 유공자의 몇 배를 보상하는 특별법을 만들어 바쳤습니다. 결국 김대중 좌파와 김영삼 가짜 우파 보수는 5.18 악법, 세월호 악법, 탄핵 정변 등으로 이승만, 박정희, 박근혜를 모두 독재자로 몰아세우고 자신들을 구세주로 만들어 대한민국의 공동주인 노릇을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국 시민 여러분, 5.18 악법의 폐기 없이는 자유와 법치를 국시로 하는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역사는 회복될 수 없습니다. 2년 뒤 대선, 4년 뒤 총선에서는 5.18 특별 폐지와 탄핵 반대를 최우선 공약으로 거는 정당과 후보에 투표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이전이라도 지속적으로 시민운동을 벌여 하루속히 5.18 특별법이 폐기되고 박근혜 대통령의 복권과 석방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영상이 아주 놀랍습니다. 저는 5.18 특별법이 좌파들이 만든 법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소위 저희가 우파 대통령으로 알고 있는 김영삼 대통령 정권 때 만들었다는 게 너무나 놀랍습니다. 요즘 초등학교 아이들도 4학년, 5학년만 되면 이번에 애들이 학교를 안 가잖아요. 온라인 수업을 하는데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게 5.18입니다. 그리고 영화 택시 운전사를 보여주며 감성적인 음악을 틀며 굉장히 전라도 물론 무관 희생을 당하신 분들 분명히 계시죠. 하지만 그것이 마치 정말 민주화 운동인 것처럼 우리 아이들을 세뇌시키는 과정을 또 학교 내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워서 말도 안 되죠. 저도 그래서 우리 아이들 지금 학교 안 보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습니다. 세계 많은 나라가 부정에 입을 열지 못하고 특히 중국은 어떻습니까? 공산당들이 지배하는 나라죠. 그래도 홍콩이 그렇게 부정에 앞서 또 자유와 민주를 위하여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도 그 뒤를 이어 다시 한번 불같이 일어나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음악 준비됐습니까? 우리 음악이 나오면 피켓들 다 들고 계신가요? 피켓을 흔들며 잠깐 몸푸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진 언론에 사진 멋지게 나올 수 있도록 한번 찍어주세요. 피켓을 좌우로 흔들어주세요. 지금은 젊은이들이 일어나야 될 때입니다. 젊은 태양이네요.
쉐마는 정말 얼토당토 안 한 일을 우린 도둑질 당하고 당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이 여세를 몰아 검찰이 똑바로 수사하고 언론이 공정하게 보도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국민 여러분들께서 끝까지 응원해 주시고 함께 싸워 주십시오. 네, 우리 쉐마님 다음 순서 소개시켜 주세요. 예. 다음 순서는 탄핵 무효와 법치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합 곽성문 대표님의 연설이 있겠습니다. 네, 우리 힘찬 박수로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한문 집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나오신 것 같고요. 우리 또 우겔 소속 우리 젊은 분들이 오시니까 정말 활기를 띠고 이 집회가 완전히 달라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부정선거 규탄에 지금 매여 있습니다. 이건 뭐 꼼짝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모든 부정 사례가 다 드러났는데도 그렇습니다. 미통당 꼼짝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차라리 침묵을 지키고 있으면 좋은데, 자, 이준석이, 하태경이, 뭐 김세연이 이런 자들이 나서서 오히려 민경욱 의원을 비난을 하고 무슨 환상 속에서 살고 있다는 등 오히려 민주당, 지금 입 다물고 있는 민주당의 이중대 노릇이 아니라 민주당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는 이 현실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자, 저는 우선 오늘 좀 돌아가는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자, 자체에서 180석, 범좌파 연합 190석이라는 막대한 의석을 얻은 이 좌파 민주당이 다음 주 6월 1일 21대 국회가 시작이 되면 도대체 이 대한민국을 어디로 끌고 가겠습니까? 여러분, 최강욱이라는 청와대 비서관 기억하십니까? 이 친구 조국이 아들놈 인턴 서류를 조작해준 혐의로 지금 기소가 되어 있는데 이번에 국회의원 비례대표 당선이 됐습니다. 당선이 되자마자 이 친구가 한 첫 번째 말이 윤석열 검찰을 비난을 하면서 이제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한번 보여주겠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190석을 차지한 이 좌빨 연합은 이제 세상을 바꿀 겁니다. 근데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뒤집어 엎기 쇼를 이제 벌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역사를 뒤집어 엎고 진실을 뒤집어 엎고 체제를 아예 뒤집어 엎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주 우려스러운 최근의 일 3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한명숙 총리를 기억하십니까? 한명숙. 노무현 임기 후반에 2년 동안 총리를 지낸 한명숙이가 총리 재적 시절에 건설업자로부터 돈을 9억이 넘는 뇌물을 받은 것으로 2010년에 기소가 됐는데 재판을 엄청 끌었습니다. 5년이나 끌어가지고 결국 15년에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 8천만 원을 선고를 받고 2년 동안 징역 살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금 민주당 원내대표인 김태년이가 며칠 전에 한명숙 총리 내용을 들여다봤더니 검찰의 아주 강압적인 수사로 조작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둘 수 없다. 이걸 뒤집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뒤집어겠다고 한 얘기가 그 돈을 줬다는 건설업자 한모라는 사장이 한참 후죠. 정권이 바뀌고 난 이후에 뭐 유튜브 이런 데서 그때 검찰이 나를 뭐 어떻게 회유했다는 이런 일부 발언이 남긴 비망록이라는 녹음이 테이프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미 이 내용은 대법원 재판 때 대법원 재판 5년을 끄는 동안에 다 제출이 됐었고, 그리고 이 한 사장은 2년 전에 이미 세상 떠났어요. 그래서 지금 법조계 인사들은 재심의 이유가 없다, 새로운 어떤 증거가 없다, 재심의 사유도 되지 않는다 그러는데 얘들은 지금 한명숙이의 재판을 뒤집어 엎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법도 진영 논리에 의해서 우리에게 유리하면은 그거는 올바르고 정의로운 것이고 상대방 적군에게 이로운 것은 잘못된 거다. 사법부를 완전히 장악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왜 한명숙에 대해서 이렇게 애들이 집착을 할까요? 내용을 알고 가셔야죠. 한명숙이 남편이 있습니다. 박성준이라고 성공회대학 교수인데 이분보다는 신영복이를 알아야 됩니다. 문재인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 신영복이라고 그랬죠. 신영복이가 김일성의 직접 지령을 받아서 남로당 이후에 처음으로 공산 비밀 정당 통역당을 만들었습니다. 그 사건으로 많은 사람이 돼서 사형도 당하고 했는데 신영복이는 20년을 살았죠. 근데 이 박성준이도 신영복이와 같이 당시 서울상대를 다니다가 신영복이한테 포섭이 돼서 통역당 사건으로 15년을 살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신영복이가 죽고 난 지금 통역당 사건 관련자로서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쉽게 말해서 대한민국의 좌익활동 빨갱이 서열로 1위라고 다들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지목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한명숙이는 남편 옷바라지 하면서 운동권에 뛰어들어서 지금 운동권 586 주사파 애들을 키웠다 그럽니다. 그래서 걔들 사이에서는 한명숙이가 대모로 불립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서열 1위에 대부 대모 잘 모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법도 자기들 마음대로 바꾸는 내로남불이 딴갑니다. 법도 자기들에게 맞으면은 로맨스고 자기들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은 불륜으로 몰고 가는. 자, 두 번째 오이사 조치라고 아십니까? 2010년 3월 천안함이 폭침을 당했죠. 그래서 당시 이명박 정부가 즉각 북한에 대한 모든 경제 교류 협력을 중단시키고 북한 선박에 한국 영해 내에 항해를 금지를 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드디어 우리 190석 가졌다 이겁니다. 바로 이틀 전에 통일부 대변인이 공식으로 발표했습니다. 오이사 조치는 이제 해제해야 될 것 같다. 왜냐? 실효성이 없는 것 같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이사 조치를 이명박 정부가 발표할 때 북한에 사과를 요구했고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책임자 처벌됐습니까? 책임자들은 오히려 더 승진했습니다. 사과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이사 조치는 해제하겠다. 딴 거 아닙니다. 북한하고 빨리 좀 해주고 싶은데, 대북 사업을 하고 싶은데 자꾸 걸림돌이 되니까 스스로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실효성이 없어졌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이사 조치 마음대로 해제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미국 주도하에 벌어지고 있는 유엔 제재 조치를 정면으로 지금 위반하는 조치입니다. 자, 얘들은 이제 전통적인 우방관계, 한미 동맹관계도 한번 뒤집어 엎어 보겠다. 그러면서 항상 자주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자, 동맹관계가 또 어떻게 돼요? 자, 이미 이 정부가 이번 선거에도 중국 개입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이미 친중 반미로 돌아서고 있는 걸 여러분 똑똑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앞서도 지적이 있었지만은 5.18 특별법을 만들겠다 그럽니다. 이미 법안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발의 의원도 정해져 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들의 말을 빌려서 5.18을 부인하거나 비난하거나 비방하거나 왜곡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징역 7년 이하, 벌금 7천만 원 이하를 매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 연단에서도 어떻게 광주 순창 주변에 있는 40여 개 무기고를 4시간 만에 탈취를 해가지고 5,000장이 넘는 카빈총 10만 알이 넘는 총알을 확보했느냐 이런 얘기 하면 이제 그냥 징역 7년까지 이제 처한다는 겁니다. 자, 대한민국에는 그동안 지난 정치판에 30년 가까이 금기어가 3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첫 번째가 이 5.18을 비난하는 것, 두 번째가 바로 세월호,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가 세월호, 세 번째가 뭐 위안부 문제였습니다. 근데 위안부 여러분 지금 어떻게 된지 아시죠? 그 위안부 할머니들 갖고 이른바 정대현하고 정의연인가 하는 얘들이 그냥 그 할머니들 앞세워가지고 앵벌이 해가지고 돈 벌어서 다 챙겨 먹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것부터 바로 잡아야지. 얘들은 지금
대한민국의 역사 진실을 뒤집어 엎겠다는 겁니다. 자, 5.18에 대해서 입을 막는 것은 결국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막고 있다는 겁니다. 자, 얘들은 지금 이렇게 세상을 뒤집어 엎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대해야 될 제1야당, 그래 미통당, 그래 통합당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자, 현재 지금 통합당의 대표 대행을 맡고 있는 원내대표라는 그 주호영이라는 자, 지난주에 5.18 망언에 대해서 아주 사과를 한다고, 아주 광주까지 내려가서 사과를 하고 단체 유공자들을 만나가지고 그 뭐 부상자회, 유공자회 3단체를 이제 법정단체로 만들어서 국가 예산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를 하고, 그 기념식에서 뭐 님을 위한 행진곡을 열심히 팔을 흔들면서 불렀다고 신문에 대대적으로 나옵니다. 오늘은 이 친구 또 봉하마을에 부엉이발이 사건 거기에 또 조문하러 간다고 그럽니다. 자, 그 다음에 미통당. 자, 이번 이렇게 빼도 박도 못할 증거가 나오고 중국이까지 개입된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입을 대지 않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당 차원에 뭐 진상규명위원회라 위원회라도 하나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야당이 아니다. 자, 왜 이럴까요? 그럼 야당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그저께 처음으로 당선자들이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드디어 나올 얘기들이 다 나왔습니다. 이제 반공 얘기 그만해야 된다. 안보 얘기 그만해야 된다. 심지어 경제정책에서도 성장이라는 말을 이제는 빼고 성장보다는 분배에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 중요한 말이 나왔죠. 이제 극우 우익 세력과는 관계를 단절하겠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 김종인이 여야를 왔다 갔다 하면서 비례대표만 6번을 해먹은 그 김종인이 팔순 노인네를 좀 데려다가 내년 3월까지 비대위원장을 맡긴다고 되어 있는데, 김종인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MB 정권 5년, 박근혜 정권 4년 우리는 다 잊어버리겠다 그랬습니다. 자, 이러고 이게 야당입니까? 이게 보수 정당이 맞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우리 태극기 세력, 우리 애국 세력도 미통당 관계 단절합시다. 우리가 끊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우리 희망을 갖습니다. 앞서 민중홍 총장이 말씀드렸지만 태극기 세력 지금 열심히 하나로 합쳐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합쳐집니다. 우리 왜냐? 뚜렷한 목표가 생겼거든. 부정선거 규탄. 이걸로 문재인 정권 끌어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웅이 나왔잖아요. 민경욱이 같은 이런 사람, 자명진이 같은 친구들, 이런 친구들을 모시고 우리가 바깥에서 이 아스팔트 바닥에서 애국 우파 정당을 만들 수 있겠다는 희망을 저는 가져본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걸로 오늘 끝을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박성문 대표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 중간에 잠깐 하셨지만 미래통합당의 지금 행동이 너무나 마음에 들지 않고 이해되지 않습니다. 침묵할 뿐 아니라 하태경이나 이준석 같은 사람들은 민경욱 의원님을 오히려 공격하고 있죠. 정말 이런 사람들이 자유 보수 우파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미래통합당에 합당한 사람인지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제 국민들이 속지 않습니다. 거짓의 탈을 쓴 사람들은 자유 우파 보수당에서 퇴출시켜야 할 것입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이분도 아주 요즘에 핫하게 대한민국의 이 부정과 의혹을 밝히는 일에 앞장서고 계신 분입니다. 누구시죠? 누구시죠? 빨간색 모자로 유명한 이봉규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네, 우리 큰 박수로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뭐 이거밖에 안 모였어. 그래. 아유, 다들 어디가 있는 거야. 나라가 뒤집혔고 선거표를 다 도둑맞았는데 요것밖에 10,000명밖에 안 모이면 어떡해요.
100만 명은 나와야지. 여기다 뒤집어 놔야지 차가 못 다니게. 여러분 저 잘 살고 계시죠? 아주 민주주의 잘 되고 있죠? 우리 선거도 잘 되고 있죠? 언론의 자유도 잘 보장되고 있죠? 네 하는 사람 누구야? 여기 보니까 ENG 카메라가 하나도 안 나왔네. ENG 카메라는 건 뭐냐면 이제 그 메이저 언론사에서 쓰는 조금 큰 카메라예요. 유튜버들밖에 안 나왔잖아. 지금요 또 하나 이슈가 저기 그 구리 선관위에서 지금 시민단체가 거기서 불침번을 쓰면서 막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거기에 제가 첫날 들이닥쳐서 촬영을 했는데 분류기가 4대 있고 사전 투표 그 뭡니까 투표 용지를 이렇게 인쇄하는 거 발급기가 22개가 거기 있어요. 구리시 선관위에서. 그래서 20일 날 중앙선관위로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모르고 누가 제보를 해가지고 카메라를 들고 갔어요. 갔더니 진짜 딱 있더라고. 그래서 사무실로 쳐들어갔죠. 카메라 들고 쳐들어갔죠. 다 찍었죠 다. 이거 왜 여기 있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직원들이 막 얼굴이 하얘져가지고 나오더라고요. 이거 내일 20일 날 중앙선관위에 반납하기로 돼 있대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반납되면 끝장난다. 마지막 찬스다. 이거 잡아야 되겠다. 그러고 제가 그걸 다 찍었죠. 그리고선 여러분들 오시라고 그러니까 시민단체 분하고 애국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오셔서 몇십 명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5층인데 구리시선관위가 5층 그 복도를 다 이렇게 말하자면 깔고 앉았어요. 그러니까 그거 못 나가는 거지 이제. 그리고 밤을 샜습니다. 그래서 20일 날 그게 중앙선관위로 가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거 이제 증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서부터 밤새면서 지금 계속 불침범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고서는 구리에 출마했던 나태근 후보가 미래통합당 후보죠. 그분이 이제 증거 보존 신청을 해가지고 입회하에 그걸 이제 뭡니까 봉인지를 그 박스들을 다 창고에 넣고 박스를 이제 봉인을 해버렸어요. 그게 잘 된 거죠. 이제 봉인을 해서 이건 손 못 댄다. 그리고 법원 허가받아 봉인했는데 어저께 또 연락이 왔어요. 어저께 조슈아도 여기 왔다 갔죠. 어저께 연락 온 게 급하게 아니 증거 보존한 거 중에서 분류기하고 아까 얘기한 그 개표기 이게 일부러 뺐대요. 갑자기 급작스럽게. 그럼 그렇다는 얘기는 어저께가 금요일이잖아요. 번뜩 생각이 금요일 저녁부터 주말에 들어가니까 주말 저녁에 이거를 증거 보존해서 뺀 거를 이걸 가져가겠구나. 그래서 또 제가 어저께 또 쳐들어갔습니다. 쳐들어가서 또 방송했어요. 방송했더니 뭐 조슈아도 와 있고 뭐 다 와 있더라고요. 다 같이 들어갔어요. 조슈아하고 같은 시간에. 그리고서 이제 불침범을 쓰고 저는 이제 방송하고 건물 다 훑어보고 나오고 다른 분들이 어저께 또 계속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밤에 7명의 경찰들이 들이닥쳤대요. 7명의 경찰들이 들이닥쳐서 아마 그걸 가져가려고 그랬는지 어떻게 하려고 그랬는지 했는데 거기 쭉 이렇게 여러분들 앉아 계시는 것처럼 쭉 앉아 있으니까 몇십 명이 지금 돗자리 깔고 앉았어요. 아주 복도에. 나가는 문은 그거 하나예요. 그러니까 쓱 경찰들이 보더니 거기 앉아 있으니까 후퇴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 안 앉아 있었으면 이거 뺏긴 거예요. 또 중앙선관위로 넘어갔으면 끝나는 겁니다. 아니 여기서 선거 보존 신청을 민경우 의원뿐만 아니라 한 20분이 통합당 의원들이 보존 신청 선거 무효 소송을 했어요. 그러면 선거 보존 증거 보존 신청을 하면 선거에 관련된 증거는 다 보존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상식이죠. 그게 법이죠. 그러면 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지금 제일 의혹이 있는 게 분류기예요. 분류기가 뭔지 아시죠? 1번으로 촥 들어가고 전자 분류기 2번으로 촥 들어가고 3번으로 촥 들어가는 거 있어요. 1번이 어디야? 민주당이잖아요. 그럼 민주당 찍은 표는 분류기가 알아서 1번으로 촥 들어가면 여기로 딱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은행에서 여러분들 10,000원짜리 예를 들어서 100장을 옛날에는 이렇게 씌웠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순식간에 100장을 씌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다고 주장을 했거든요. 중앙선관위에. 왜 그러냐면요. 전자나 통신장치가 그 분류기에 있으면 이게 조작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못 써요. 법에 아예 그건 선거 자체가 무효예요. 그러니까 이 선관위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단순 분류기다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날 밝혔습니다. 분류기를 거기서 막 농성을 하면서 이걸 보자고 그랬어요. 까자고 한 번만 보여달라. 그랬더니 처음엔 뭐 바득바득 이거 안 된다고 그러는데 거기 나태곤 후보도 와 있죠, 변호사도 와 있죠, 그 다음에 뭐 이제 뭐 시민단체 분들 쫙 와 있으니까 거기 구리시 선관위 국장이 자 그럼 한 번은 보여주겠다고 한 번을 그 가방에서 열었어요. 열었는데 거기 누가 있었냐면요, 벤자민 윌커슨 선생이 있었어요. 일부러 배치시켰어요. 저희가 거기에 사무국장발. 벤자민 윌커슨이 누구냐면요, 세계 최고의 IT 회사가 여러분 어딘지 아세요? 어디에요? IBM이에요. 세계 최고 컴퓨터 최초로 만든데요. 거기에 컴퓨터 회로를 설계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아버지는 미국 사람이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혼혈이라고 그러실까? 아버지가 미국 분이에요. 그래서 백인이에요 사실. 한국말도 이렇게 저처럼 또박또박은 못하고 그래도 잘해요. 근데 그분이 딱 보고서는 사진을 찍었는데 순식간이니까 잠깐만 이렇게 보여주고 자 이거 이렇게 보여주고 그러니까 이분이 탁탁탁탁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선수야. 사진 놓고 이봉규 TV에서 분석을 했습니다. 딱 걸렸어. 거기에 컴퓨터 장치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전자장치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컴퓨터가 장착된 전자개표 이미 드러난 거예요. 자, 사진으로 드러난 거 이 사람들은 오리발렘입니다. 사진으로 드러난 거. 아니 지금까지 사진, 동영상, 증언 이건 이제 더 필요 없어요. 너무나 많이 나왔어요. 너무나 유튜버 보신 분들은 알지만 증거는요 너무나 많이 나왔어요. 근데도 오리발렘이잖아요. 우기고 보잖아요. 우기는데 선수들 아닙니까? 주사파들 우기는데. 이골이 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옛날에 학창시절 때 빨갱이 운동하면서부터 숨어 다니면서 우기고 잡히면 우기고 도망가고 여기에 아주 20대 10대부터요 뼛속 깊이 DNA가 박혀있는 사람들에서 우기는데 선수들 안 돼. 사진 내놔도 몰라. 나는 몰라. 이번 우리 거 분류기 아니야 이러고 우기고. 동영상 이게 1번으로 탁 들어가야 되는데 1번 것만 들어가야 되는데 2번 게 들어가는 게 잡혔잖아요. 동영상에 참관인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상한 거 순식간에 들어가요.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참관인이 개표 참관인이 동영상을 찍었어요. 휴대폰으로 찍고선 나중에 이거를 슬로우 비디오로 돌려봤어. 그랬더니 촥 들어가는데 일본 표는 민주당 표만 들어가야 되는데 통합당 표가 촥 들어가고 아무도 안 찍은 무효표가 촥 들어가고 몇 개에 하나씩 이게 촥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동영상이 밝혀졌어요. 그게 그냥 동영상이 아니라 이번 4.15 총선에서 투표 참관인이 휴대폰 참관인은 사진을 찍게 돼 있습니다. 참관이니까. 근데 그렇게 슬로우 비디오로 밝힐 줄 몰랐지. 그리고요 대다수의 선관위원들은 몰라요. 이거 부정선거인지도. 기획한 사람 그리고 몇 사람, 그 다음에 중국에서 해커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특공대 조직 같은 그 연변 조직들이 몇몇 투표소 사전 투표만 부정된 의혹이 많잖아요. 왜냐면 사전 투표는요 4일 5일간 묵혔다가 개표장으로 가요. 4일 5일간 묵혀요. 묵히는 투표함 보관소에 CCTV가 없어요. CCTV가 없는데 밤에 무슨 짓을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특공대들이 들어가가지고, 특공대라는 건 우리 군인 특공대가 아니라 쟤네들이 주사한 특공대 얘기하는 거예요. 걔네들이 들어가서 투표함 바꿔치기, 봉인지 바꿔치기 한 것도 증거가 많이 들어. 사진 나왔지. 내가 사인한 사람이 투표 참관인이 투표할 때 참관했어요. 그리고 사인했어요. 자, 이봉규 사인했어. 개표 날 갔어. 참관을 했어. 이봉규 봤네.
내 이름은 맞는데 내 글씨가 아니야. 육군 중령 출신인데요. 이거 내 글씨 아니라고 인터뷰를 했어요. 아, 나왔다니까 인터뷰가. 내 글씨가 아니 자기 글씨는 자기가 알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딱 봐도 글씨가 너무 틀려. 그 사진도 제 방송에서 공개했습니다. 너무 틀려 우리가 봐도. 근데 쓴 사람이 아니 내가 쓴 거 아니라고 열받아가지고 막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꿔치기 하는 건 오프라인은 오프라인대로 다 하고 온라인에서 서버 조작을 다 하고 그러니까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이 분류기는 단순 분류기지 전자장치라든가 컴퓨터 장치라든가 통신 장치가 없다고 그랬다고요. 근데 그날 우리가 벤자민이 딱 그 사진 찍어 와서 밝혔어요. 이건 단순 분류기가 아니라 컴퓨터 뭐 설명을 하더라고요. 뭐 내 컴퓨터 컴자를 알아요 제가. 뭘 그 안에 뭐 이게 회로도를 보더니 아 이거는 컴퓨터 무슨 장치래. 이게 그리고 이게 뭐 통신 다 되고 조작 다 가능한 거래요. 그러니까 밝혀진 거 아닙니까? 부정선거 맞죠? 게임은 끝났어요. 게임 끝났어요. 그런데 그러면 어디가 밝혀내야 됩니까? 아 여기야 저기야. 저 밑에지. 이건 대법원이지. 밝혀내야 되잖아요. 윤석열이 밝혀내야 되잖아요. 윤석열 총장한테 힘을 한번 줍시다. 윤석열 총장 화이팅! 지금 제 생각에는 아마 작업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밑에서 수사. 왜냐하면 고발이 여러 번 들어갔으니까 수사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떠벌리지는 않지만 아마 물 밑에서 조사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조사나 마나 증거는 이미 나올 만큼 더 이상 나올 필요도 없어요. 다 나왔어. 이제 밝히기만 하면 되는데 만약에 안 밝히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미래통합당이요. 미래통합당이 김종인 비대위 체제로 갔는데 이게 기대가 안 돼. 보수자 뺀대요. 그리고 좌클릭해서 중도로 간대요. 부정선거 부자도 꺼내지 못하게. 거기를 어떻게 믿어요? 이제 끝났어요 거기도. 그러면 누굴 믿어야 돼 이제? 당신들밖에 없는 거야 이제. 이렇게 나와서는 안 돼요. 다 뒤집어 엎어야 돼요 이거. 깜빵 다 갑시다 이거. 깜빵들 다 만들어놔. 1000만 명 깜빵 만들어놔야 돼요. 뒤집어 엎어야 돼요. 안 돼요. 자, 이거하고 똑같아요. 한 마을이 도둑 맞았어. 도둑놈들이 이 집 저 집 옆집 우집 다 털었어요. 다 털었는데 한 집에서 나와서 야 도둑놈 잡자 때려잡자 신고도 하고 도둑놈 잡으러 색출하고 다니는데 비겁한 가장들이 제가 도둑놈 잡으면 그때 가서 나도 합류하든지 경찰에 신고하든지 할게. 제가 잡으면 쟤는 누구예요? 민경욱이고 제 다른 비겁한 가장들은 누구예요? 통합당 의원들이에요. 미친놈들 아닙니까 이게? 무슨 정치를 해요 정치를. 금배지 다 뛰어. 아니 장사를 하든가 회사에 취직을 하든가 돈 버는 거에 뭐야 그게. 우리 국민 세금으로요. 우리 표를 다 도둑 맞아서 지네 금배지 달았다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떨어진 사람들은 어떡할 거고 국민들은 어떡할 거예요. 아니 부정이 밝혀졌으면 캐고 다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부정인데 증거가 너무 많아. 하나만 나왔었던 내가 이러지 않는다니까. 자 누가 끝내야 됩니까? 우리가 끝내야 됩니다. 우리가 끝낼 수밖에 없어요. 이제 법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고 제1야당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고 검찰청 한번 기대 마지막으로 해보는데요. 조만간 저는 검찰청에서 제대로 수사해 줄 걸로 믿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물쭈물하고 이걸 민기적거리고 넘기면 그 다음에는 없는 거예요 이제. 아니 여러분 이민 가실 돈 있어요? 나는 없어서 못 가. 여기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